민감 피부면 무조건 이 브랜드 쓰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부과에서 추천받고 연예인보다 피부과 의사가 더 먼저 쓰고 심지어 온천에서 시작된 브랜드, 바로 라로슈포제. 근데 말이죠, 라로슈포제는 착한 화장품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왜 라로슈포제가 피부과의 표준이 되었는지, 그리고 라로슈포제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라로슈포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입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요 라로슈포제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라로슈포제를 한 줄로 정의하면 피부과, 피부과학과의 협업을 통해서 민감 피부를 중심으로 효능과 안전성 근거를 강조하는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단어로 이야기하면 더모코스메틱, 앞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브랜드들과 겹치죠. 아벤느하고도 겹치고요. 창립자는 프랑스의 르네 르바예. 르네 르바예는 이제 피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그 당시 1970년대 이제 프랑스 화장품계는 예뻐 보이는 목적, 뷰티를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과 민감 피부, 그러니까 의학 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 화장품,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르네 르바예는 바로 후자 쪽에 좀 더 연구를 하고 했던 사람으로서 1975년에 라로슈포제 더모톨로지 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럼 왜 라로슈포제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라로슈포제는 온천 마을 이름이거든요. 아벤느하고 굉장히 겹치죠. 실제로 라로슈포제의 온천은 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럽을 대표하는 온천, 특히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꼭 방문하는 곳으로도 굉장히 옛날부터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그 라로슈포제의 물을, 온천수를 직접 활용해서 본인이 피부에 좀 고민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화장품을 만들겠다 해서 아예 브랜드명도 라로슈포제라고 지었고요. 라로슈포제는 주로 블루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블루 색상들을 패키지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블루 색상이 뭔가 의학적인 인상을 주고 워터나 진정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본인들의 아이덴티티 색깔로 블루를 좀 과감하게 밀고 있고요. 당연히 라로슈포제의 브랜드 철학 아실 수 있겠죠? 민감 피부를 위한 피부과학 기반의 포뮬러입니다. 단순히 미용을 넘어서서 피부 문제로 인한 삶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아벤느와 되게 겹치는 포지션으로서 온천수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라로슈포제의 시그니처 아이템은 뭐가 있냐? 바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선크림 쪽입니다. 안텔리오스라고 부르거든요. 라로슈포제의 가장 강력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데요. 라로슈포제가 개발한 초장파 UVA 방어 강화를 30년 만에 큰 혁신으로 발표할 만큼 라로슈포제는 선케어 쪽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벽 진정 쪽에서도 강합니다. 우리 아벤느에서 시카팔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라로슈포제에서는 시카플라스트입니다. 특히 밤 비오가 거의 아이콘급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 멀티퍼포즈, 그러니까 다양한 다목적을 가지고 있는 진정 밤으로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아이템이죠. 또 에빠클라라고 해서 여드름이나 잡티를 타깃으로 하는 제품들도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민감 피부 베이직인 똘러리앙이나 보습, 아토피 쪽에 리피카도 라로슈포제의 대표 라인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대는 어떠하냐? 미들급, 그러니까 중가에서 약간 고가 요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들어가 보면 가장 저렴한 아이템이 딥 클렌징 포밍 크림인데 그게 정가가 3만원이고요. 단품기 중 가장 비싼 아이템인 시카플라스트 리페어 에센스는 30ml 밖에 안 되는데도 정가가 5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가에서 고가, 프리미엄 이제 더모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비교할 만한 브랜드는 뭐가 있냐? 제가 계속 얘기했던 바로 아벤느. 아벤느하고는 진짜 프랑스 내에서도 포지션이 굉장히 겹치는 걸로 유명합니다. 일단 아벤느 약사가 만들었죠. 그리고 라로슈포제, 약사 의사는 아니지만 약사 의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피부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가 만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온천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게 두 브랜드가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지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바이오더마라는 브랜드, 클렌징이나 센시비오 등에서 좀 약국에서 유명한 그런 브랜드고요. 조금 더 가성비로는 이제 세라비, 또 민감 베이직 쪽에는 이제 세타필, 또 약국 기반의 더모 전통으로서는 유세린, 이런 브랜드들이 조금 이 라로슈포제와 비교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1, 2윤이 그래도 좀 가장 좀 비교 대상에 있지 않나, 민감 피부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로슈포제는 지금 로레알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2018년에 이제 인수가 됐는데요. 로레알 그룹의 액티브 코스메틱, 그러니까 더모, 약국 유통 중심의 브랜드 중에서는 로레알에서 가장 핵심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로슈포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든든한 뒷배가 있는 만큼 R&D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특히 지금도 뭐 세계 탑급이라고 할 수 있는 선케어 분야에 있어서 아예 이 선케어를 공중보건 이슈로 좀 화제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용이 아니라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면서 계속해서 선케어 기술의 어떤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글로벌 진출을 이제 꾀하기 위해서 로레알의 어떤 큰 힘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라로슈포제가 인기 있는 요인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피부과에서 권장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요. 향이나 자극이 최소화되어 있는 화장품들로 민감 피부가 접근하기에 좋은 그런 화장품이고요. 무엇보다 히어로 제품이 명확하죠. 뭐 선케어, 뭐 시카플라스트 같은 장벽, 이런 것들, 그리고 온천수 헤리티지로 스토리 서사를 입혀나갈 수 있다는 게 이 라로슈포제가 인기가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라로슈포제는 예쁜 패키지로 설득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 피부에는 이게 필요하다, 그 한 줄의 논리로 버텨낸 브랜드죠. 그래서 유행은 바뀌어도 피부과 추천 리스트에는 라로슈포제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화장품을 고른다는 건 결국 피부를 누구에게 맡기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라로슈포제, 한번 내 피부 믿고 맡겨볼 만한 브랜드 아닐까요? 지금까지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이었습니다. 대꾸 알죠? 안녕.